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센 놈들이 뭐야? 이러고 들어오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두산의 흐름들을 좀 봅시다. 자, 우리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뭐가 싸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주가 내려와요. 내려오면 뭐가 싸? 거래량 터졌잖아. 30만 주씩,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에 터졌잖아, 그죠? 아, 그럼 여기까지 올리면 주가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맞고 내려와야 돼요. 가더라도 박스권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 봐봐. 진짜 센 놈들이란 말이에요. 봐봐. 올릴 때 어떻게 올려? 그냥 밀어 올려버려요. 이렇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봐봐요. NXT 시장에서 하루 종일 괴롭혀 놓고 본장 시작하자면 밑에서 그냥 동시호가 때 물량 싹 받았죠. 물량 싹 받아서 와 100만 주 거의 장기적으로 이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주요? 거의 한 27만 주요. 받아서 그대로 위로 쏴버렸어요. 그죠?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애들이다. 진짜 센 놈들이야. 근데 이 센 놈들이 사실상 이 개인 투자자면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신한 투자에서 계속 들어왔죠. 자, 신한 투자 무슨 증권사죠?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 공매도를 치는 증권사. 그죠? 대차도 많이 치죠. 자, 이 친구들이 오늘 아주 그냥 아침부터 잡아당겼어요. 근데 보니까 매도가 또 누구요? 삼성이에요. 삼성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한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자, 삼성 뭐요? 검머리 외국인. 신한 뭐예요? 검머리 외국인.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100% 삼성증권은 뭐 검머리 외국인이다. 신한증권은 검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이 삼성증권과 이 신한증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매도, 검머리 외국인, 공매도 창구라고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물량을 던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뭐예요? 자전거래 아니야? 자전거래? 계속적으로 우리 1분목만 보더라도 어땠어요? 오늘 구간만 보더라도 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오늘 구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온 시점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올라오다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슬슬 어때요? 슬슬 지겨워지고 있어요. 아니, 저 안 지겨운데요?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런 차트 모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대는 거를 너무 싫어요. 왜? 왠지 알아요? 재미가 없어요. 또 왠지 알아요? 무서워요. 확 무너질까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할 때 아마 털리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전거래를 원하는 게 무엇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주가가 딱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뭐요? 매물대죠. 이 매물대 누가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또 올라오다가 여기 매물대만 쳐주고 빼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전거래로 눌러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털렸죠. 그쵸? 많이 털렸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들어온 개인 있잖아요. 언제요? 여기 5월 30일 MSCI 리밸런싱 때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구간? 딱 이 구간에서 250만 들어왔잖아. 그죠? 오늘 구간 뭐예요? 본전 자리. 본전 자리 찍으니까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일 뭡니까? 오늘이죠. 6월 3일 뭐예요? 6월 3일 대선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원전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또 한 대통령은 원전을 지키겠다. 원전이 미래다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너무나 극과 극인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뭐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기가 막히게 이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딱 개인들이 있는 평단만 쳐주고
오늘 하루 종일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계속적으로 이 대차에 대한 부분들이 늘고 있고, 그죠? 자, 대차가 지금 이 가격 대차가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가격이 비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비싸 보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미 주가가 2만 원일 때 비싸다고 생각해서 대차를 친 정신 나간 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간도 비싸다고 대차를 이렇게 쳐놨는데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했어? 2만 원에서 쭉 올라가서 4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대차를 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위로 튀어준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한다라고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관심은 가지고 있다. 분명히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매매는 안 하는 상태나 단기적으로 이 매매 타이밍만 단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구간 어쨌건 이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외국인 특징 알아요, 여러분들? 외국인 특징? 우리가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창 있으면 개인 투자자 특징은 뭐냐면 매수에 받쳐놔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이끌 수가 없는 게 개인 투자자 위로 안 긁거든요. 그냥 밑에다 받쳐놓고 산단 말이에요. 아, 여기네. 받쳐놔야지. 이래요. 근데 외국인들은 위에 걸려 있잖아요. 이걸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위로 튀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 수급은 밑으로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개인 특성상 밑으로 받아놓기 때문에 항상 이 주가가 내려갈 때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 특성은 위로 긁으면서 하기 때문에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과 외국인은요. 그냥 오늘 얼마 몇 주? 뭐 100만 주 매집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호가 많은 구간까지 사고 기다렸다가 좀 내려오면 호가 많은 구간 사고 기다렸다 이렇게 하죠. 밑에다 맞춰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간도 보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사실상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 700억입니다. 그죠? 최근에 언제요? 5월 20일. 5월 20일 언제입니까? 자, 구간을 보면 이 구간 이후에 뭐요?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몇 프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1000억 들어왔을 때 7.5%나 올랐단 말이야. 근데 700억이나 들어왔는데 몇 프로 올랐어요? 1.49%밖에 안 올랐다고요. 그럼 뭡니까?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또 물량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안 던졌는데, 그죠? 여기서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쳐가고 있다. 횡보하는 거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투자자가 지루함을 느끼는 지금 이 시점에 뭐 해야 돼요?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감정들이 지금은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근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이 장대 양봉 한 번이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세요? 왜 우리의 심리가 무너지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마음이 장대 양봉 한 번 뜨면 이 마음이 뭐야?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굳건해져요? 무조건 원전은 간다.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 흔들기를 버티고 이 상승을 먹었을 때는 나는 이걸 버틴 사람이야 라는 뭐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맞았다라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절대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거의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왜? 내가 이거를 버텨서 여기까지 와서 이것까지 먹었어. 내 생각이 맞아. 그 원전은 난 10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매도 못하죠. 매도 못하죠. 이게 뭐 헛소리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뭐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메가 트렌드고
지금 구간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상승 탄력이 우리가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추세가 있죠. 추세. 보이죠? 이 추세. 상승 추세.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17,000원, 18,000원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는 또 차트쟁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추세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추세가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추세가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런 추세.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 추세를 맞고 다시 이렇게 튀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상승 추세를 뚫어준다라고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이 상승 추세, 이 큰 파동, 이 큰 파동을 만약에 뚫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뚫어내잖아. 이걸 뚫어내면 어떻게 되면 이만큼 더 가요. 올라간 만큼 더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올라갔던 이 상승 파동만큼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 파동만큼 더 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던 이 파동만큼 더 간다. 엄청나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기하게 이 종목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 보여요? 추세 자체가 똑같아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상승 추세를 뚫으면 어떻게 봐봐. 우리가 요 사이에 가격대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가격대를. 자, 옆에 좀 보면은 5만원에서 얼마예요? 5만원에서 한 7,400원? 아니면 뭐 추세 저점부터 추세 고점까지 정확히 본다라고 하면 48,000원부터 고점까지 쭉 올리면 72,000원이라고 하면 얼마 차이죠? 24,000원이잖아요. 이 폭이 24,000원이잖아요. 그죠? 24,000원. 그럼 제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추세 얼마예요? 이 72,000원, 7만 1,500원, 73,000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을 뚫어냈을 때 73,000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4,000원만큼이면 97,0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왜? 올라간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요. 얘가 어떻게 가는지. 얘가 여기서 추세를 뚫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찍었죠? 놀랍게도 얼마예요? 98,000원, 97,00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예요. 파동을 보는 거예요. 파동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려요. 100%는 아니에요. 당연히 100%는 아닌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의 힘을 봤을 때 뭐예요? 힘을 봤을 때 정말 세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지금 뚫은 건 아니에요. 아직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뚫은 건 아니에요.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 되는데 현 구간에서 뚫러가는 힘이 생기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 그대로 올려주면 어디까지 간다? 정말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올라갈 때 우리 분할 익절 해야 된다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분할 익절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100%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 높은 확률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베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 간다라고 하면 안 팔겠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불확실성이죠. 주식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산을 분할 익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2만원 두산 샀어. 주가 4만원이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지금 100% 수익이야. 그럼 솔직히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2분의 1 팔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합시다. 맞잖아요. 2만원에 4만원이면 10억에서 10억 번 거잖아. 그럼 나 이거 10억 빼요. 예를 들어 내 원금 10억 뺐어. 그럼 지금 나 얼마 남아요? 10억 남죠. 그쵸? 그럼 나 10억 이미 뺐는데 내 지갑 넣었는데 원금 챙겼는데 그럼 나머지 10억은 뭐예요? 올라가든 말든 이게 뭐 10배 오르든 이게 마이너스 90% 찍히든 난 뭐야? 난 무조건 수익이야. 100% 수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두산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두산 에너 관련돼서 오늘 미친 듯이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구간 42,000원짜리 뭐요? 42,000원짜리 갭을 메꾸고 넘어주는 게 찐 상승 전환. 이 42,000원짜리를 뚫고 넘어주면 뭐요? 완전 상승 추세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그림이요? 완전 미친 듯 날아가는 그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그림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두산 관련돼서 내가 정확한 대응
내가 정말로 두산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조건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혹시나 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오면 뭐하자? 분할 익절하자.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에서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가려면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에 대한 방안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새내기셔야 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AI 메가트렌드의 전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산 다음에 또 뭐가 가요? 또 이 원전의 전력을 연결해주는 전선주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두산 관련돼서 내가 들고 있는데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도움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지금 바로 남기셔서 꼭 제대로 대응 한번 해보자라는 거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두산 남기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다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5,000분 계시고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시켜 드릴 거니까 심리적인 부분들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두산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이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히든 종목 전선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것까지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엔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의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